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에 2026년도 인천 합격생으로 합격 발표를 맡게 된 유은정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너무 급하게 준비하게 되어서 좀 매끄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핵심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선 선생님들과 좀 달리 조금 부정적인 얘기도 해드려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으니 너무 비난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 점수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2025년도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임용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원 지역이다 보니까 1차 점수를 플러스 8점으로 합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는 2차 시험에서 조금 치명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지역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는 1차 점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목차가 학습 방법 및 생활 습관, 나만의 한판, 성공 요인과 패착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방법 및 생활 습관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복습 루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제 공부의 결정적인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업을 듣고 나서 구조들을 회독하면서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저도 작년에 초수였기 때문에 구조들을 읽었을 때 선생님 수업을 들었을 때 단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진도를 많이 나가지? 하면서 조금 화가 나기도 했고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 엎드려서 자진 않지만 필기는 하는 그런 식으로 들었던 적도 있는데요. 그게 다 쌓이니까 하반기에 정말 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도를 회독하고 교재 한 판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지엽적인 내용들을 읽어나가는 시간은 상반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기출 진도 나가는 부분에 따라서 기출을 풀어주시면 그 기출을 상공에 내가 스스로 풀어보고 나는 왜 틀렸지? 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고 나서 핵심 내용을 덧대면서 채워나가는 공부도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한판, 제가 여기 서게 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학원 결석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보충 강의로 듣게 되십니다. 비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석하지 않고 학원에 오는 날은 아침 7시, 6시에 와서 밤 9시까지 공부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순공 시간을 높게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저는 앞에 서울에 있는 서현 선생님이랑 같은 스터디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스터디는 같은 스터디인데 초수인데 두 명 다 합격을 할 수 있던 스터디였기 때문에 스터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 구조도 지금 다들 하고 계실 텐데 범위를 정해서 해법을 덧대고 구조도 강의를 듣는 것을 꾸준히 하십니다. 그리고 문학 30, 국교 상공, 문법 상공을 다 진행하였고 기출분석 스터디는 2009년 객관식 문제부터 2025년도 서술형 문제까지 2회독하고 들어갔습니다. 회독 및 인출 스터디는 11월 동안 거의 매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국교론, 9시부터 11시까지 문법, 오후에는 문학 하면서 모든 내용을 시험 보기 직전까지 계속 인출하고 영상통화로 회독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기출분석 스터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상공을 푸시는 것처럼 스스로 기출을 풀어보시고 나는 왜 틀렸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한 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교론과 문법은 비슷하게 가지만 문학은 좀 다르게 진행하였습니다. 국교론과 문법은 먼저 기본 위계를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면서 작성해 주시는데요. 구조도 위계나 개론서 위계, 선생님이 작성해 주신 위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습 루틴에 따라서 구조도와 교재 한 판을 복습하고 그 내용들을 집약하여서 나만의 한 판을 그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완성을 해서 시험 가기 전에 이걸로만 회독을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키워드를 적어내야 할 때 단 하나의 망설임도 없었고 조금 더 수월하게 이 방대한 범위를 훑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문법
이고요. 문학은 이제 기본 위계가 조금 다릅니다. 시대별, 작가별, 유파별 위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한 판을 만들기 전에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조도랑 교재한판으로 작품 학습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이거는 사진을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한 판을 들고 왔습니다. 보여드리자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최종 한 판이 완성될 땐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모든 작품을 한 번쯤은 훑고 갔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최종 한 판을 만들었는데요. 최종 한 판은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을 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국교론과 문법, 암기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통 국교론과 문법을 잘하면 문학을 못합니다. 제가 문학을 못하는데요. 그래서 문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라는 고민이 가장 컸기 때문에 스터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공동 제작하여서 시험 전까지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장르별로 나눠서 같이 생각나는 키워드를 적어보고 이 키워드가 왜 나와야 하는지 얘기를 나눠보는 과정에서 저의 지적 수준을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얘기만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라서 이런 걸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본 내용을 기반으로 제 주위에서 왜 실패했는지 또는 제가 왜 실패했는지를 기반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성공 요인입니다. 당연히 진도를 밀리지 않는 것은 기초적이었고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모의고사랑 문제풀이 시즌이 되면은 내가 아직 공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틀리는 게 두려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를 두려워하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지 않았다면 전 오래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의고사나 문제풀이 시간에 해설 시간에 오지 마시고 꼭 문제를 푸는 시간에 오시고 풀면서 틀리고 부딪히면서 배우고 성찰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공 시간은 각자 체력에 맞게 그래도 적어도 초수생은 10시간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공부, 스터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초수생들로만 되어 있는 그룹도 있고 재수생과 섞여 있는 그룹도 있는데 초수생은 못하니까 나 하기 싫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는 합격이 증명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지금 속해 있는 스터디를 잘 유지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저는 저기 서현 선생님이랑 또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이 저희 스터디에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랑 1차부터 2차까지 유지를 해서 최종 합격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 암기가 아닌 맥락 암기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암기하는 능력은 제가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 암기로는 문제를 풀어나가고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단순히 키워드 하나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키워드가 나오는 그런 배경까지 함께 외워서 나만의 한 판에 적어주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패착 요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만의 한 판을 만드는 것, 단권화하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정리하다 보면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나 공부 다 했다 라는 착각을 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나만의 한 판의 의미가 퇴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이를 보면서 얘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었지, 이러한 상황에선 이 키워드를 쓸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반복적인 사고를 하는 과정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의 듣는 시간과 순공 시간을 공부하셔야 되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도 똑같이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와 동일한 맥락인데요. 스스로 풀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많이 후회를 했었는데요. 스터디에서 연애 얘기나 또는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 사적인 얘기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주가 된다면 저희 스터디는 목적이 전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마음이 힘들고 어둡고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남들이 밉습니다. 그래도 그런 마음을 조금 눌러두면서 서로 함께 합격한다는 마인드로 긍정적으로 사고하시면서 공부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이렇게 나쁜 말 해놓고 수습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는데요. 이제 수업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제가 진짜 잘 알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여러 강사들 중에서 정동혜 선생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뭔가 쟤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이 의미가 있으시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믿어서 함께 따라 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말 어린 나이기도 하고 초수이기도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강연을 해도 되나 싶긴 한데 제가 똑똑해서 제가 잘나서 붙은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열심히 했고 이러한 좋은 스터디를 만나서 제가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강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의 때를 만나지 못해서 운이 조금 좋지 않아서임을 인지하시고 좌절하지 말고 기존의 스터디와 지속 가능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들 교단에서 뵐 날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